자, 그럼 이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고급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가 도대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0과 1로 어떻게 변환이 되느냐. 네, 그런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쉽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컴파일 방식이 있어요. 컴파일이요. 네. 그리고 인터프리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 머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컴파일 언어는 C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터프리터 언어로는 자바스크립트 있어요. 파이썬도 인터프리터 언어인가요? 네, 파이썬도. 그리고 가상 머신을 사용하는 언어로는 자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C 언어랑 자바는 이 특성이랑 목적이 좀 달라요. 자, 그래서 그 컴파일 언어는 특징이 뭐냐면요, 그 빨라요. 빠르다. 그런데 이식성이 좋지 않습니다. 빠른데 인식성은 좋지 않다. 이식성. 의식성. 이식성. 다른 환경에 이식하는 그 특성은 좋지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뭐냐면 이 우리가 써놓은 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0과 1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변환하는 0과 1로 변환하는 과정을 어디에서 하냐면 프로그래머의 컴퓨터에서 해요. 그리고 나서 배포를 하는 거죠. 사용자에게 배포를 할 때는 이미 0과 1로 된 이 상태로 배포를 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게임을 만약 예로 든다라고 하면은 윈도우즈용 게임이 따로 있고 맥용 게임이 따로 있고 뭐 리눅스용 게임이 다 따로 있어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이 컴파일을 갖다가 그 환경에 맞게 컴파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C 언어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 코드를 갖다가 0과 1로 바꿔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컴퓨터마다 알아들을 수 있는 0과 1의 명령체가 달라요. 네. 시스템마다. 그래서 윈도우 시스템용으로 0과 1을 번역을 해서 배포를 하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 리눅스용으로 컴파일해서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알아들을 수 있는 0과 1로 이미 변환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실행할 때는 이 컴퓨터가 0과 1을 그냥 자기의 언어니까 엄청 빠른 거예요. 그죠? 실행이 엄청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이 시스템마다 다 따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미 프로그래머의 컴퓨터에서 0과 1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에게 패치를 전달하려면 다시 이거를 빌드하고 그 사람한테 보내야 돼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거 업데이트하고 패치하고 막 이럴 때 보면은 다시 다운로드 받잖아요. 전부 덮어쓰기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게 이제 컴파일 언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빠르다. 단점은 이제 이식성이 낮고 또 뭐랄까? 패치가 쉽지 않다? 네, 그렇죠. 한번 배포하면은 수정이 쉽지 않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실시간 통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뭐 대표적으로 자바스크립트나 뭐 파이썬이라는 이런 언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뭔가를 써놓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거를 실행하는 순간에 번역을 해줍니다. 0과 1로. 그러니까 시스템에 맞게 그 시스템에 맞게 0과 1을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리눅스가 있고 윈도우가 있으면 네. 얘네가 실행을 하면서 그걸 자기네들이 습득할 수 있는 0과 1로 그렇죠. 해석을 한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장점은 뭐냐면 프로그래머는 이 코드를 그냥 어디 서버 같은 데다가 올려놓고 나서 그냥 사람들한테 너 이거 가져가서 네가 알아서 실행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마다 알아서 그 번역가들이 있어요. 그걸 인터프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 통역자들이 그냥 그 받아온 그 언어를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0과 1로 번역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배포를 막 업데이트 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버에 있는 언어를 바꾸기만 하면 돼요. 언어로 되어 있는 그 문장을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새로 고침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점은 이거를 실시간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겁나 느려요.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을 합친 것이 가상 머신을 활용한 자바 같은 언어예요. 아까 근데 인터프리터 언어에도 자바랑 파이썬 말씀하셨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아, 여기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뭐 가상 머신이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랑 자바라는 언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코끼리랑 바다 코끼리 같은 존재라고. 다르네. 확 와닿았죠. 아이고. 이걸로 되게 웃긴 썰이 있는데 저희 이제 기획자분이 네. 갑자기 코딩을 하시겠대요. 어허. 개발 이제 프로그래밍을 네.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와서 저는 자바랑 자바스크립트만 하면 되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내가 그래요. 자바 할 줄 알면 자바스크립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나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던 다음 날에 와갖고 지훈님 저는 이제 자바를 조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조만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자바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방송 들으면 맞겠네요. 방금 좀 실명까지 나왔네. 지나겠죠. 음흠. 시간 지나서니까. 이제 원터치 하는 건가요? 가상 머신이 자바스크립트예요? 아니요. 자바. 자바스크립트가 인터프리터 언어. 인터프리터 실시간 통역하는 알았군요. 언어. 그래서 웹페이지 같은 걸 자바스크립트로 많이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홈페이지 같은 거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이쪽에서 수정이 빨리 필요하면 여기서 수정을 하기만 하면은 저쪽 컴퓨터에서는 받아갈 필요 없이 반영이 되니까 이거는 수정이나 유지보수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속도는 느리지만. 그런데 이제 이 중간을 가지는 게 자바 같은 이 가상 머신을 활용한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대표적으로는 자바라는 언어가 있고 그 닷넷 프레임워크 쓰는 그 언어가 뭐였지? 여튼 또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거. 죄송합니다. C샵 맞아. C샵. 네, C샵이 아마 닷넷 프레임워크를 쓸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거. 그래서 요 가상 머신 언어는 특징이 뭐냐면 중역자가 있어요. 중역자. 네. 이게 뭐냐면 그 프로그래머가 자바라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놓고 나서 배포를 할 때는 중간 언어라는 걸로 번역을 해서 배포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컴퓨터마다 이 자바 중간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그 머신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하면서 멍 때리면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바를 설치한다 막 이런 걸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막 커피잔 모양이 있고 자바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아니면 자바를 설치해야 됩니다. 막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려면 자바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막 이런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자바 중간어라는 이 언어를 이 시스템에 맞게 번역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프로그래머는 한국어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세계 공용어는 영어기 때문에 이거를 세계에 배포를 할 때는 영어로 배포를 했어요. 근데 각 나라마다 또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져갈 때는 이 영어로 번역한 걸 중국어로 번역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자바라는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은 중간어로 되어 있는데 그 영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영어로 된 언어를 갖다가 각 나라별로 이 번역을 해줄 친구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자바 머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는 자바 머신을 설치를 하고 프로그래머의 컴퓨터에서는 중간어로 되어 있는 언어를 가져와서 내 컴퓨터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중간어를 번역을 하면서. 자, 그러니까 얘는 각각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어를 실행 중에 계속 언어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느리죠. 그런데 이식성은 좋은 거예요. 이 프로그래머는 배포를 할 때 중간어로만 배포를 하면 되니까 이거저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쪽에 가서 알아서 번역을 해서 쓸 거니까. 자, 그런데 배포를 한다는 것도 어쨌든 프로그래머의 손을 떠나면 이것도 업데이트 할 때는 다시 배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을 더 갖고 있기도 하고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식성이 좋다. 이 특성으로 자바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자바 프로그래머한테 자바 속도 느려라고 얘기를 하면 엄청난 변론과 반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과 좀 관련된 그래도 좀 지겹게 들으셨으니까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 혹시 막 영화를 볼 때 보면 코덱이라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코덱. 오디오 코덱, 비디오 코덱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컴퓨터는 모든 걸 0과 1로만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상 정보라든지 이미지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0과 1로 바꿔주는 과정을 갖다가
부호화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배웠어. 제가 얘기했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요. 복습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갖다가 부호화하는 과정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영어로 써져 있는 걸 갖다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호로 바꿔주는 거. 요 과정을 이제 컴파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어려웠나요? 아니요, 저 다 이해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프로그래머들이랑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제 C 언어랑 자바 뭐가 더 좋아요라고 물어보는 그런 일을 해보면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소리를 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전 C 언어가 더 좋아요, 전 자바가 더 좋아요 이런 단순한 답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 언어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있어 봐. 그렇죠. 그거 좀 괜찮은데? 네. 인터프리터 언어를 좋아하시는구나. 요즘 JVM은 성능이 좋은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그 뒤에 이제 제나토리님이 또 이어서 하실 말씀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네. IT가 궁금한 이들의 이야기. 저는 이제 코딩에 대해서 네.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아마 야곱님이 저한테 갑자기 스탑 네.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네. 벌써 아니야? 그 표정 나왔잖아요 지금. 아니 그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내 표정이 어떻길래? 아니야.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제 코딩이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코딩이란 뭘까요? 코드를 작성한다. 네. 아까 전에 프로그래밍 했을 때 프로그램의 ing. 네. 마찬가지로 코드 플러스 ing라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코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네. 요약하자면 코딩이라는 건 우리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명령하는 거라고 이제 살짝 요약할 수 있겠네요. 요즘 진짜 코딩 교육이 되게 핫하잖아요. 네. 막 어린애들 막 가르친다고 막 하시고. 아까 제나토리님 오시기 전에도 잠깐 제가 야구님하고 얘기했는데 저희 회사에 네. 신입사원 이번에 들어왔어요. 네. 그동안 제가 이제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엑셀로 구현하던 거를 이렇게 착착착 하더니 자동화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 매크로를 썼대요. 그래서 너 혹시 어릴 때 코드 배운 세대니? 맞대. 그렇다니까 요새. 네, 맞아요. 이렇게 약간 뭐 그게 코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컴퓨터로 코드를 작성하면 뭐 아궁이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네. 인스타그램 진짜 전 세계 몇십억 인구가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즐겨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건 것들이 이제 다 전부 코드를 작성해서 만드는 이제 제품들입니다. 예전에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이스트 출신 사회복무요원님께서 그 엄청난 이제 잡무들을 그 코딩으로 한 번에 해결한 사건이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고요. 진짜? 이게 이렇게 귀찮거나 아니면 심심하거나 자기가 뭔가 겪으면 덮치면 이 천재들이 그냥 만든다니까요. 맞아요. 그냥 자기가 불편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저기 미닉스가 불편해서 리눅스 만들고. 네. 진짜 토발제형. 부러워. 네. 그러면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심심하지가 않아서 전 세계에 뻑큐 날리면서 다니잖아요. 진짜? 그 뭐 있어요. 네. 그 리눅스 토발즈라고 구글에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 수많은 모자이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되게 멋있는 형이네. 그럼요. 그 정도는 해야지 뭐. 그럼 그 정도 잘났으면 할 수 있지.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코딩. 네. 그렇다면 코딩에 사용되는 이제 코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라고 적어왔는데, 네? 사실 다시? 코딩에 이제 사용되는 코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근데 이미 야곱님이 앞에서 다 설명을 해줬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C 언어나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코드예요? 그렇죠. C 언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코드를 작성하는 거다. 다시 복습을 해보면 아까 전에 이제 컴퓨터는 0과 1밖에 인식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즉 우리가 이제 라키님이 만약 컴퓨터면 제가 10, 바보? 001 바보 멍청이? 네,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야 정확하게 알아듣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야 컴퓨터가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쓰기 편한 형태로 이제 가공한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전에 배운 프로그래밍 언어, 네, 고급 언어, 네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프로그래밍 언어만 알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 뭐 심심해서 만들든 귀찮아서 만들든 하던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다 개발하려면 매번 엄청나게 많은 언어를 코드를 저희가 네. 작성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뭐 몸도 지치고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러한 불평한 상황들을 돕는 도구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 불편한 것들을 누군가가 자주 쓰는 것들을 네. 미리 만들어 놓고 모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네. 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처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개발을 한다면 엄청 오래 걸릴 것들을 엄청나게 시간을 줄여주고 네. 좀 단순화 시켜주는 네. 뭐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API, 뭐 네. SDK 네. 뭐 등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각각의 세부적 왜 뭔가 화나셨어요? 아니 사실 이거 다음번에 하려고 했는데 네, 여기서 끝날 거예요. 네. 뭐 각각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네.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라는 것만 네. 오늘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다음번에 한번 더 자세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뭐 이런 도구들도 뭐 우리가 어떤 것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용도별로 좀 네. 나눠져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특정 언어에 맞게 제작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제나토니님이 지금 되게 많은 주제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저도 오늘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더라고요. 이 그 관련된 용어들이나 좀 이런 것들은 지금 듣는 분들도 머리가 지금 과열이 많이 돼 있을 거거든요. 맞아, 못 알아들었어. 지금 라키님 표정이 지금 흑빛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내용은 다음번에 좀 이어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네. 그 아까 라키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그분이 배운 게 코딩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무섭다. 왜요? 저를 쳐다보는 게. 그런 뜻은 아니고 제 시선이 길을 잃어가지고 네. 정착지가 저기였네요. 코딩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고 요즘 코딩 교육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들어본 바라든지 아니면 뭔가 생각해본 바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들어본 바는 요새 애들이 배우는 코딩 교육 자체가 사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어디까지 배우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한 그런 C 언어 뭐 그런 뭐 뎁스 있게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서 애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음흠. 그래서 참 그냥 격세지감이다. 그러면은 오늘 얘기를 나누기 전에 코딩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키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뭐 코딩 교육을 왜 하는가 막 이런 거에 대한 생각.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코딩 교육을 하는 거다. 나 혼자서도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예전 같으면 네네. 나 혼자서 뭔가 간단한 게임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다. 네네. 라고 생각을 했죠. 고급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또 하셨네요. 제나토리님은 요즘 막 코딩 교육이다, 뭐 코딩이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그냥 뭐 단순한 의견이라도. 단순한 의견. 질문을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네. 코딩 교육이다라는 것의 목적에 대해서 좀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목적. 네, 코딩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떤 답을 갖고 있고 지금 아니요, 답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약간 사실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저의 생각은. 왜요? 뭐 일단 저가 되게 어렸을 때 네. 아까 비주얼 베이직을 한번 배웠다고 했잖아요. 네. 비주얼 베이직. 근데 사실 그때 한국말도 잘 못할 때 배웠어요. 오. 그러니까 한국말을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배웠죠. 오. 근데
지금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코딩 교육 자체가 네. 저는 그 문법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네. 약간 따라하기? 그러니까 뭐 강사가 짜놓은 커리큘럼 그리고 그 과제를 네. 그냥 따라할 뿐이었어요. 음. 뭐 피아노를 어떤 소리를 내게 한다, 네. 별을 그린다. 네. 사실 그때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천재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약간 코딩 교육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라고 봐요. 반대라기보단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네.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뭐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네. 중학교, 고등학교 네. 이 정도로 가면 이제 문법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뭐 알고리즘 공부 같은 거를 통해서 좀 창의력? 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거에서는 되게 좋다고 보는데 너무 어릴 때의 교육은 조금 이르지 않나? 아, 너무 어릴 때는 이르다. 네. 그럼 뭐 좀 국어를 다 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네. 중학생이다 이렇다면요? 그렇다면 그냥 한 번쯤 한 번쯤 해볼 필요는 왜 있죠? 다 하니까. 아, 남들 요새는? 해보니까. 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약간 저희 어릴 때, 네. 저희 어릴 때래. 그래요, 막 이제 저희 까자. 뭐 속독이나 네. 아니면 속도. 주판, 주파는 뭐야? 뭐 서예 이런 거 막 유행하잖아요. 네. 한문 자격증 네. 이런 것처럼 지금 아.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진짜 유행이다. 네, 유행.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코딩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잘 몰라요. 네. 몇 번 보긴 했는데 네. 뭐 아빠와 함께하는 코딩 교육, 아하. 뭐 장난감. 네. 근데 사실 그게 그냥 따라하기 네. 느낌이 너무 강해서 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정리를 해보면 그 라키님은 네. 옆에 있던 그 어린 동료가 네. 뭔가를 쓱쓱 하는 걸 보고 아, 코딩 교육의 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맞아요. 뭐 제나토리님은 너무 어릴 때 하는 건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또 요즘엔 그냥 따라하신 것 같아가지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맞아요. 네. 왜 저의 생각은 안 물어보시나요? 안 물어볼 건데 끝까지. 그래요? 어쩔 수 없네. 아니요, 말씀하세요. 어떤데요? 아니 근데 저도 그냥 사실 저는 교육과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깊다기보다는 매일 하는 생각들이긴 한데 이 프로그래밍이랑 코딩이랑 굳이 제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게 급을 나누는 거냐라고 얘기를 할 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 그런 의미는 아니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근데 코딩이라는 거를 굳이 또 따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코드를 작성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게 다시 얘기를 하면 전 책을 쓰는 거로 조금 비유를 해보자면 한국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안다라는 뜻이고 네. 그리고 책을 쓴다라는 건 한국어를 알고 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책의 논지를 정하고 뭐 구조를 잡고 목차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설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것을 책을 한 권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쉬워요. 네. 그러니까 책의 얼개를 잡고 목차를 잡고 이렇게 구조를 짜는 것, 이게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설계된 모양대로 이제 문장을 써내려가는 것을 이제 코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책을 쓴다고 할 때 이제 목차를 잡고 구조를 잡는 것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그 총체적인 단계를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문법에 맞게 그냥 한국어로 써내려가는 그 과정은 이제 코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프로그래밍 교육을 해야지 맞지 코딩 교육이라고 부르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거 왠지 이럴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어에서 완전 당한 건데 네. 제가 예전에 저도 이거는 진짜 완벽하게 같이 동감을 하는 게 네. 예전에 제가 세미나 할 때 주제가 이런 말 쓰면 좀 이상하긴 한데 프로그래머냐 코더냐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나간 문제고. 그렇죠. 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저도 이제 어떤 제가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뿐이지만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보게 할 거냐,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진짜 코딩 교육을 할 것이냐, 약간 이거였는데 제가 아까 전에 눈치를 계속 보다가 네. 분명히 저거 같은데. 네.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선 약간 코더라는 걸 좀 비하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사실 비하할 만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둘 중에 뭐 꼭 뭐가 더 우위에 있고 뭐가 더 필요한 거냐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자면 아까 라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그 코딩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정보화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은 이제 컴퓨터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응용을 하면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를 안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술 시간에 나무를 깎아서 의자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그 방법을 배웠잖아요. 네.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데 이제 지금의 어린 친구들은 컴퓨터라는 이 도구를 활용을 해서 내가 실생활에 무엇을 만들어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의 어떤 수단이어야 하지 그것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코딩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코딩 자체를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딩이라는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어디 가서 아빠와 함께하는 코딩 교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코드를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을 배우는 거에 의의를 둘 수는 있지만 그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책을 어떻게 쓰느냐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코드를 작성을 할 줄 몰라도 뭔가 논리적 흐름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가보면은 블럭 코딩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블럭 코딩. 저 그거 조카한테 사준 적 있어요. 그 동그랗게 약간 스타워즈 그런 건데 걔를 이렇게 앞뒤로 굴러가게 하는 거를 코드를 사용을 해서 하는 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안 쓰더라. 그러니까 그런 오프라인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온라인에서 자기가 그 블럭을 그냥 조립을 하면 게임이 나오는 막 이런 그 소프트웨어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교육용 블럭 코딩 언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논리를 완성하는 것 아니면 뭐 스텝을 완성하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진짜 이 친구가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컴퓨터의 전반적인 구동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코딩은 정말로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해내기 위한 아주 기초 언어 배우기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아쉬워요. 코딩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듣기가 너무 싫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 교육과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사실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사실 부르기 좀 쉬워서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코딩 교육만 해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짜주고서 이걸 해보세요라고 하면 그냥 따라서 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공교육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공교육 과정에서는 이 프로그래밍 교육이라고도 하지 않고 코딩 교육이라고도 하지 않고 사실 정보 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사실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인터넷에 널려 있는 이 수많은 정보들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내가 어떻게 가공을 해서 나의 정보로 나의 지혜로 가져올 것이냐가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에요. 뭐 여튼 그렇게 도구를 활용한다기보다는 세상에 널려진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가공을 하고 선별을 해서 쓸 수 있을까인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공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겠다라는 거죠.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기술 시간에 나무를 가지고 이거를 의자를 만든다라는 과정은 인터넷에 널려있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너가 필요한 정보로 가공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가 정보화 교육의 제일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을 만든다, 코드를 만든다 이거는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거를 학부모님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코딩을 할 줄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선별을 해야 되는 그 정보들을 어떻게 깔끔하게 내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거잖아요.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수많은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공해서 뽑아낼 수 있을까? 네, 이게 정보교육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요새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한 1, 2년 전에 프로그래머들 네. 사이에서 좀 흥했던 건데 그 스크래치였나요? 네. 자격증 있었잖아요. 아하. 강사 자격증.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아시고 있는 게 있으면 저는 사실 좀 그 자격증 스크래치 자격증은 좀 금시초문인데요. 좀 당혹스럽긴 하네요. 좀 이런 말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네. 오케이. 뭐 어찌됐건 그러면 야곱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뭐 교육자로서의 가치관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그렇게 또 다른 코딩 교육 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나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고 너무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제약도 너무 많은 상황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들을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나가서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전부 정답이라고 생각은 안 하니까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치열하게 연구를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에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돈벌이로 교육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유행과 트렌드를 이용해서. 네, 근데 너무 많아요. 들어보면 저 어릴 때랑 별로 정말 과학과 컴퓨터는 발전했는데 네. 달라진 게 없네요. 저가 배웠던 것들은 정말 지금 딱 말하는 코딩 교육을 배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흥미가 없었나?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냥 코딩 교육이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건 몇 번 봤어요. 요즘 저도 그래서 관심이 가가지고 요즘은 아이들 코딩 교육이라는 간판을 걸고 무얼 하나 좀 검색을 해봤는데 네. 그 학원 안에다가 드론 비행장을 만들어 놓고 드론을 날리더라고요. 코드를 써서? 그렇죠. 이제 뭐 어디까지 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와라 약간 이런 거를 명령어들로 줘서 날리나 봐요. 그런 것들이 어느 면에 있어서는 유의미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그 흥미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코드를 작성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낮춘다든지. 그런데 약간 거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여기를 날아가서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야를 디렉션을 해주면 이제 좀 아쉬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냥 그 친구들에게 문법을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동작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저기에서 갔다 오게 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 라고 구조화 기회를 주거나 교육을 해주면은 참 아름다운 그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확실히 이제 그 코딩이라는 건 도구 그렇죠. 라는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딱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 드론을 날릴 때 너가 필요한 코드는 이거야를 알려주지만 저기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라는 방법을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힌트를 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도구로는 이런 코드를 작성하면 돼가 이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하고 방법을 알려준다 이런 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는 봐요. 그런데 이제 뭐 그냥 의미 없이 문법을 알려주고 그냥 올림피아드 같은 데 가서 뭐 모범 답안을 익히기 위해 가지고 그 뭐 올림피아 대회 뭐 수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족보가 있고 이런 방법을 하면은 최적의 알고리즘이 나와 막 이런 걸 교육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제나토리 주니어가 나오면 꼭 네. 야곱님께 과외를 시켜야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긴 싫고 그 금덩어리 가져오시나요? We are live. 저는 비타 500박스로
제나토리님이 직접 해주셔야죠. 아, 저는 누굴 가르칠 깜냥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두 분의 거짓말 잘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제 아이는 제 말 안 들을 거니까 제나토리 삼촌한테 보낼게요. 아, 서로 교환해요. 그럼 교환. 저는 운동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고민들은 저도 좀 해봤는데 용어에 참 불편함을 느끼는 게 저 스스로도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냥 만약 학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걸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면 이게 정말 어떤 의미고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도 주변에서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르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학원에 가보니까 막 드론 날리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보여주고 아니면 뭐 요즘 뭐 IT 세대 필수입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는 하는데 도저히 그 이해가 또 잘 안 되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제나토리님은? 저는 좀 사실은 저는 프로그래머로서 살지만 네. 오히려 교육 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진. 네. 근데 이제 조금 또 더 눈여겨보겠죠. 여기서 항상 뭘 배우고 나가면 네. 눈에 들어오고 입으로 말하게 되더라고요. 아하. 약간 그런데 조금 일조를 하지 않겠나. 네. 왜냐면 사실 저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네. 그 코딩 교육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하. 그러니까 직접 가르치신 게 아니라 자기 이제 자녀들을 그런 쪽에 이제 보내서 약간 이제 학원 교육을 시키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네. 이제 그분들에게 한번 어떤 걸 배우냐 네. 정도 일단 먼저 시작해서 한번 물어보면서 네.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짜 물어봐 주세요.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또 좀 실례인 것 같아서 여쭤보진 못했는데 혹시라도 괜찮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와서 같이 또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학원이고 뭐 어느 학교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모르는 상태니까. 그렇죠. 네. 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학부모님들이나 뭐 아니면은 교육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좀 얘기를 또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한데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싸우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정말 진짜 궁금한 분들이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는요. 아니면 뭐 듣고서 네. 우리 학원은 이렇게 안 한다. 라든지. 네. 뭐 그런 자리가 된다고? 그러면 좀... 아니 뭐지 나는 프로그래밍을 가르친다. 네. 모르겠네요. 나도 모르겠다. 간판만 바꾸세요. 간판만. 여튼 네 오늘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보면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 그냥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개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언어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우리가 코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프로그램의 얼개를 잡을 때는 우리가 설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설계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은 코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요 언어에 대해서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C 언어는 짱짱맨이고 그리고 데니스 리치는 진짜 대박이다. 유닉스랑 C 언어의 이제 창시자면 이제 말 다 했다.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좀 묻혔어요 뉴스가 많이. 네, 아쉽네요. 그리고 두 번째 요약은 천재들은 놀면서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파이썬을 만든 기도, 반 로썸, 그리고 유닉스를 만든 캠 톰슨 이런 친구들 게임하면서 놀면서 또 누가 있었죠? 토발즈. 토발즈. 이미지 검색해보세요. 이미지 검색. 네, 모자이크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저의 불편함을 좀 늘어나봤는데 프로 불편러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소개하실 땐 네. 프로 불편러로 프로 용어 불편러가 되나요?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아니 저의 아내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뭐 사과의 자리야. 자, 어쨌든 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요즘 많이 쓰이는 언어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검색을 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좀 유명한 데로는 티오베라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 집계 랭킹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2020년 1월 기준으로는 자바가 지금 그 점유율 1위입니다. 네, 16.8%인데요. 그 다음을 잇는 게 C예요.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C? 1971년도, 72년도 그때 나온 언어인데 C 언어가 아직도 2등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파이썬 3등. 근데 1등과 2등의 격차는 거의 없는데 2등과 3등의 격차는 거의 2배가 됩니다. 나 그럼 C 언어를 공부해야 되나?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치고 올라오는 언어가 하나 있죠. 그렇죠. 뭐? 그 말 그대로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스위프트.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애플의 소프트웨어들을 만들 때 쓰는 언어들이에요. iOS나 macOS. 걔는 그럼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이건 2014년도에 나왔는데요. 그 전에 쓰던 언어는 오브젝티브 C라는 언어예요. 근데 오브젝티브 C라는 언어는 되게 오래됐어요. 80년대 초반, 83년도 이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애플에서 스위프트라는 오픈 소스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네, 대인배예요, 오픈 소스. 그죠?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오늘 두 분은 얘기하면서 뭐 어떤 생각들을 좀 해보셨어요? 저는 뭐 모르고 있던 사실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진 않았는데, 그쵸. 그래도 이제 토발즈 형 한번 찾아보고, 네. 그럴 것 같고,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되실 분들에게 네. 좀 어떻게 첨언을 한다면, 네. 언어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언어마다 특색이 다 있고, 맞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싶은지, 만들고 싶은지에 먼저 이제 찾아보시고, 네. 그거를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가를 보시고, 네. 조금 언어를 배우실 거를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C 언어는 네. 무조건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많이 아는 게 좋으니까 네, C 언어는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C 언어는 저도 강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컴퓨터라는 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알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컴퓨터가 어떤 것인지 네. 그거를 먼저 이제 배우시고 하면은 향후 되게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프로그래머가. 제나토리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그 어떤 언어로 어떤 걸 만들 수 있는가? 네. 이런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네요. 네. 어떤 언어로 어떤 걸 만들 수 있고, 또 뭐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용어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으면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라키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얼굴이 흑빛인데.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아까 네. 중간중간 계속 기침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흑빛인 거지. 아하. 내용을 뭐 못 알아들었다거나 뭐 다른 생각을 했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원래는 제가 이걸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 회사에서 파이썬 하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언어라는 것도 인지도 못한 채로 얘기를 했었어요. 아하. 언어의 종류인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파이썬을 그러면 해볼까 하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점점 이제 C 언어라는 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막 어렵다고 하는 그것, 하지만 모든 그 언어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기본이 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네. 그리고 그 C 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컴퓨터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더 알면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야곱님의 그런 얘기들이나 이런 거를 토대로 컴퓨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고, 제가 언어 하나쯤 마스터까지는 안 됐지만 좀 이제 시작은 좀 해볼까. 안녕하세요까지. 안녕하세요까지 할 수 있게. 네,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내가 컴퓨터로 먹고 살아야겠다 아니면 C 언어를 배우는 게 좀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그 업무적으로 뭔가 머신러닝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해서 파이썬이랑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C 언어를 배우면 가치가 있다라는 거는 진짜 프로그래머로서 다른 언어도 깊게 다양하게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키님 같은 분들이 이제 코딩 교육이 필요한 거지. 아하.
딱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업무에 뭔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문법만 좀 알면은 활용할 수 있겠다. 약간 컴퓨터 활용 능력 따듯이. 네. 아니야, 난 기본부터 할 거야. 오.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릴 거야. 한 30년? 네. 여튼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네. 파이썬. 네. 뭐 여튼 건승을 빕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방금 라키님이 말씀하셨을 때 파이썬이 언어인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다들 프로그램으로 생각할걸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방금 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무도 내게 그것이 언어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약간 파이썬 켜봐.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어떤 언어는 그 프로그램과 동치어로 쓰이는 언어도 있기는 해요. 그래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파이썬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실 예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나토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 어떤 언어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지 그런 진짜 것들 몰랐어. 네.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얘기들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네. 새해잖아요. 아하. 근데 이걸 듣는 분들은 이미 지났나? 많이 지나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 가지 인사를 하자. 메리 크리스마스부터 해서 언제 할지 모르니까 해놔. 네, 언제 들으실지 모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석 때 송편도 많이 드시고.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도 아주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누가 당선됐을라나. 잘라도 아무거나 써. 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